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또 초고령 사회가 25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과 또한 노인,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지켜주는 든든한 노인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제 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길입니다. 네, 차관님. 오늘은 고령화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화 진행 속도는 이미 이제 세계 1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년 정도 뒤면은 한국이 일본을 초월해서 즉 고령화 사회로 완전히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이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환,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까요? 예, 많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노인 어르신 인구가 950만 명이 되십니다. 내년도에 1000만 명이 되시고 그 후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되십니다. 20%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인구의 7%, 네. 그리고 고령 사회가 14%,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20%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되죠. 7%가 네. 됐고 고령 사회가 우리가 2018년도 그리고 2025년 내후년이 되죠. 20%가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거 7년 만에 되는 겁니다. 예. 가장 빠른데 일본이 빨랐다고 했어도 일본은 지금 10년 만에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 특히 독일은 36년, 네. 영국은 5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은 84세십니다. 예. 그런데 71세가 건강 수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은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지만 치매 입원율도 그렇고 대략 한 어르신들의 10% 정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85세쯤 되면은 한 40% 정도가 이 치매가 대상이 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크게 돼 있고요.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보다도 먼저 이걸 잘 발표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일본은 지금 거의 지금 고령화율이 30%쯤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05년도에 초고령 사회 어르신 인구가 20%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98년에는 정년을 의무화했고 60세가 네. 돼 있고 그리고 13년까지 65세로 정년을 지금 상향하고 돼 있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예, 준비를 그리고 했습니다. 13년이니까 다 돼 있고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 확보 조치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 개호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이거든요. 네. 2000년도에 하게 돼 있고 지역 포괄케어 2005년도에 그리고 치매관리 대책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일본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일본에는 지금 65세까지 2014년 이제 정년이 되게 돼 있는데 금년부터는 이분들이 그 공무원은 65세 그리고 민간인은 75세까지 이렇게 정년을 또 연장을 하는 그런 것이 돼 있습니다. 70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공무원은 65세까지 그리고 일반인들은 70세까지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자, 일을 하도록 하자. 그런 것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이 참 인터넷도 빠르고 뭐든 빨라서 좋은 나라긴 한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빠릅니다. 예, 그래서 대책도 참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급박하게 진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노인분들을 돌보는 제도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아까 일본에는 개호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나요? 예,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치매증풍에 걸리시게 돼 있는데요. 이걸 사회적 돌봄을 하는 제도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일을 가보니까 독일이 가장 먼저 했는데 독일은 1995년도에 수발보험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이제 일본이 노인 그 개호보험 그리고 우리 노인 장기요양은 2008년도에 돼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여기 애정이 많습니다. 제가 그 2005년도, 6년도 그때 그 서기관할 때 제가 이 법안을 제가 입법 예고를 하고 제가 그러셨군요. 법안을 선수 조문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정이 있고요. 제가 잠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어려운 어르신들이 되겠고 65세 어르신이 되겠고요.
또 노인성 질환자, 치매 중풍이 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한 6개월 이상 좀 앓은 상태, 왜냐하면 장기잖아요. 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는 우리 건보공단 지사가 각 그 시군구마다 다 있습니다. 네. 신청을 하시게 되면 등급 판정을 하기 전에 우리 그 간호사분들께서 가셔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편찮으신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기본적으로 한 달 내에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서비스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집에 있는 서비스잖아요. 예. 방문 요양 이렇게 가셔서 식사도 챙겨주시고 뭐 청소도 해주시고 돌봄도 해주시고요. 또 방문 목욕을 해주시는 거죠. 네. 이제 보통 목욕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사가 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욕창도 치료해 주시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주간보호, 야간보호 이렇게 해주고 단기보호도 있습니다. 뭐 30일 내내 되어 있고 복지용구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휠체어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예. 전동 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설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인데 우리 항상 보게 되면 요양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요양원에 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이분들이 한 90만 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네. 보통은 한 20만 명 정도는 시설에서 한 70만 명 정도는 재가에서 쓰게 되어 있고요. 예. 보통 이 재원 같은 경우가 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량 20%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가는 15% 내게 돼 있고 기초수급자는 돈을 내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고에서도 보험료의 2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장기 요양 감경 대상자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비율을 좀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예, 예. 한번 그것도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예.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보시죠. 일반 대상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집에서 했을 때는 15%가 되어 있고요. 시설감이 2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40% 감경 대상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순위에서 25%에서 50% 이하 되겠는데요. 여기 네. 40%를 감경해 주게 되어 있고요. 60%를 감경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 또 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가 되겠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 그만큼 잘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어르신들이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아무래도 본인이 생활해온 그런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십니다. 요양원을 가시기보다도. 그래서 이 재가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예, 제가 판넬을 네.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노인 장교양보험 제도에서 이렇게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56.5%가 건강이 악화돼도 내가 집에서 살고 싶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설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집에서 케어를 받겠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요거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제 3차 요양계획이 되겠는 23년도 77년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가 서비스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용 한도를 인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에 있게 되면 245만 정도를 책정을 해주게 돼 있는데 네. 재가는 190만 원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똑같이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합니다. 예를 들면 통합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예.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주단기가 있는데 대체를 보니까 방문 요양에서 기관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만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방문 요양도 받고 싶고 방문 간호도 받고 싶고 또 방문 의료, 왕진도 받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재가센터 해가지고 우리 27년까지는 지금 75개에서 1,400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재택의료센터가 있어가지고 재택의료는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방문 왕진도 있지만 의사가 가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방문 진료, 또 방문 간호, 또 방문 물리치료 그런 것을 이제 시군구까지 다 하나씩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맞춤형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판정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오게 되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판정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또 약간 그 밑에 치는 경우에는 요양원, 요양시설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우에는 재가 서비스, 그 아래는 돌봄 서비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등급체계도 개편을 하고요. 신노년층으로 한 재가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치매 가족 휴가제 같은 아. 그런 서비스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기요양 인프라 강화해가지고 유니트 케어 모델을 하고요. 이게 결국은 아주 집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유니트 케어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간 평가제를 강화하고 지정 갱신제를 6년 만에 한 번씩 갱신을 할 거로 계획 있습니다. 계속 있는 것이 6년 만에 서비스를 컨트롤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요양보호사분들이 한 60만 명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강화해주고 또 하나 지속 가능성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을 감시해주고 빅데이터를 반영해주고 또 하나는 스마트 돌봄 미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가 만들 거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를 이제 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다 보니 이것들을 좀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어르신 중에서 50-6%는 댁에서 사실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던 집에서 아프더라도 서비스 받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이 노인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예. 첫 번째가 건강한 단계, 전노세 단계, 노세 단계, 장애 단계, 와상 단계, 마지막으로는 사망 단계거든요. 예.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건강할 때는 건강에 맞는 여러 가지 예방 서비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노세 단계가 있잖아요. 노세 단계가 되게 되면 보통 이 노세 단계 이전 그다음에 하는 것이 주로 나오는 것이 낙상입니다. 네. 낙상이라든지 주로 고관절 많이 상해를 예, 당하시는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고 또 오랫동안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바로 집에 오시게 되는데 집에 왔을 때 바로 방문 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간호사 가가지고 계속 거기를 드레싱도 치료를 해주고 때로는 욕창이 생기시거든요. 예. 욕창에는 여러 가지 체크를 해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더 아프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등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간호사가 와가지고 상태를 쳐다보고 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네. 조금 좀 덜 괜찮으시면 좀 판정 받는데 그랬을 때는 재가로 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돼 있고요. 더 이제 심하시게 되면 노인 장기 요양보호 시설에 요양을 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계시게 되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에 호스피스까지 이어지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7월부터 계속 시험사업을 해왔거든요. 7월부터 내년까지는 저희가 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서비스도 있고 의료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지원받으면은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지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어르신이 필요한 것은 돌봄뿐이 아니고 의료, 요양, 돌봄이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의료 서비스를 잘 전달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봄 서비스. 그 돌봄 서비스는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잘 보호하겠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노인 장기 전체적인 보호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보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돌봄이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는 또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양이 오기 전 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 등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55만 명에 대해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안전 지원 서비스라든지요. 아까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의료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화재 감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건강하실 때 잘 돌봐드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의료비도 절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있었잖아요. 이거 하는 것이 한 달에 안 하시는 분들은 27만 원을 내게 되시는데 이거 하는 분들은 20만 원까지 내신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7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게 돼 있고 이걸 국가 전체로 5천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금 55만 명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뭐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 서비스라든가 장기요원 보험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그런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그 치매 가족 휴가제 확대되면서 나왔던 예, 그런 예. 부분 보실까요? 그래픽이 좀 준비되어 예, 있습니다. 준비되어 한번 있군요. 보면서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치매 가족 휴가제가 있습니다. 치매 가족은 한 10%쯤 됩니다. 네. 지금은 치매 등급이 있는 1등급만 가지고 단기 보호 9일, 또 종일밤이 18회가 되게 돼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건 중증 수급자라고 그래가지고 치매가 없는 모든 1, 2등급 수급자에 대해서는 치매 포함입니다. 단기 보호 10일, 그리고 종일 방문 요양을 20일간씩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가족 휴가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치매가 있는 3, 5등급만 되게 돼 있는데 예. 지금도 그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밑에 있는 것처럼 단기 보호 9일이 아니고 10일하고 종일 방문 요양을 20일 정도로 늘려서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네. 더 넓어졌다는 것이죠. 예, 예. 네,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가 이렇게 좀 확대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응급안전 서비스에 대해서 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 서비스가 결국은 장기 요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서비스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5만 명 정도가 네. 맞춤형 돌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은면등 신청하시게 된 것들이 예, 예. 있는데요. 지금은 한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네. 이런 가구 되게 돼요. 내년에는 31만 가구, 10만 가구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이 정말로 갑자기 상황을 당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답을 캐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잘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응급 안전 서비스까지 들었는데 오늘 저희가 또 다음 그 브리핑과 시간이 관계상 그러시죠. 저희가 오늘 예. 여기까지 듣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대책들이 시급한데요. 지금 정부가 이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대책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또 고령화, 또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정부 대책들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